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패의 운명이 걸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로 잡혔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던 양측이 접점을 찾아서 통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월 말 딱 정한 날짜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제 대략적인 시기가 나온 건데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능성은 좀 커진 겁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 네. 국제사회가 바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언급도 했어요. 결국 북미 양측 모두 정상회담을 빨리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일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예정돼 있던 김영철의 방미가 한 2달 만에 지금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간 것은 역시 2차 정상회담의 일정, 장소, 의제 아마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고, 도착한 직후에 지금 2월 말께라고 나온 걸로 보면 일단 회담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체적인 장소가 아직 안 나왔고 일정도 정확하게 안 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한 그런 그림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정상의 회담을 열겠다는 의지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어느 곳에서 이제 협상 진척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장소도 말씀하셨듯이 발표가 안 된 이런 상황인데 이게 1차 때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조용히 지내고 있고요. 지금 트윗에 트위터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아마 자기가 직접 예. 기자들 앞에서 이거 2월 말 전에 내가 약속했던 거 결국 지키게 됐다. 2월 말에 만난다. 본인이 바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커다고 봤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면 초과 입장이고 셧다운에다가 그다음에 러시아 스캔들 문제 심각하고 의회 하원이 또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의회에서 벼르고 있고, 이번에 만약 또 잘못하면, 그러니까 의회 지도자들은 작년 6월 정상회담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합의만 하고 말해서 추상적인 합의만 해서 김정은의 체면만 살려준다면 이번엔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태세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일단 최선희가 이제 실무회담을 하는데 최선희는 저기 안 따라가고 스웨덴으로 가서 실무회담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아직. 그런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폼페이오하고 김영철하고 50분 만났어요, 겨우. 50분 만나고 백악관으로 바로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90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제 얘기는 미리 할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장소하고 시간, 그리고 원칙적으로 한다는 거 합의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백악관에서 나와서 다시 호텔에 폼페이오랑 같이 와서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조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거기서 도출된 게 이제 2월 말 정도의 어떤 대략적인 시기. 본래는 저는 설 연휴 직후에도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역시 일반적으로 이게 정상회담 개최 약속한 지 한 6주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역시 6주 뒤 정도인 2월 말 정도로 됐다는데, 근데 그냥 2월 내에 한다는 거하고 2월 말에 한다는 건 좀 구체화됐다는 의미가 있죠. 중요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보이는 거고, 그리고 비건이 이제 스웨덴으로 가니까 최선희하고 본격적인 협상이 이제 좀 가열차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소도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제 베트남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니까 호텔만 정하면 됐는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하노이, 다낭, 호치민 굉장히 다양한 지금 곳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차 회담 전에는 회담만 열리면 뭔가 다 해결될 수 있고 자기는 다른 지도자와 달리 이제야말로 북한 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만나고 벌써 6.12 회담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그런 분명한
1차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은 대략 의견이 접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장소가 확정이 되려면 어느 도시에서 또 어느 호텔에서 해야 할 것인가는 사전 양측이 충분한 답사와 접점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마 구체적인 장소가 발표가 안 되는 것 같고 장소가 또 정해져야 날짜도 구체적인 날짜를 또 확정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역시 이 일정과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뭘 주고받느냐. 어떤 합의를 이룰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큰 틀 회담을 한다, 언제쯤 한다, 대략 어디에서 한다라는 정도 큰 틀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럼 2차 회담에서 합의할 그게 뭐 2월 말에 어떤 성명이 될는지 그 성명에 담겨질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건과 최선희가 만나서 협의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담겨질지가 지금으로서는 관심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약간 두루뭉술한 이런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의제 조율 과정에서 뭔가 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미국 측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keep pressure and sanctions on North Korea until we see fully and verified denuclearization. 네. 지금 들어보셨지만 미국은 그동안 지금까지 선 비핵화, 그것도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FFVD를 계속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정상회담 끝나고 들어갈 때 미국이 제시했던 그 기준이거든요. 네. 지금도 이게 좀 유효하게 이렇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CBID보다는 조금 완화됐다라고 예. 이제 보지만 FFVD도 뭐 finally fully verified dismantlement,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예. 그 비핵화인데 거기서 이제 빠진 건 돌이킬 수 없는이라고 하는 그 주권 침해적인 용어라 네. 그래서 우리도 위안부 합의도 그런 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빼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7월 달에 방문했을 때 폼페이오가 그 용어를 쓰면서 갔는데 그때 북한의 반응은 강도적인 요구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좀 소강 상태였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2월 달에 먼저 존 볼튼 가장 미국에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신고하라고 하지는 않겠다. 이게 벌써 후퇴한 거거든요. 조금 여기서 후퇴한 네. 신고가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미국은 북한을 믿지 못하는데 일단 너가 가진 걸 다 밝혀라. 예. 그건데 그거는 안 하겠다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CBID나 FFVD는 이미 다음 단계를 예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좀 보고요. 그러나 지금 FFVD를 얘기하는 거는 아직 의제나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협상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압박하기 위해서 저런 용어를 이제 쓰는데 네. 실제로 실제로 2월 말에서 결국 나올 것을 FFVD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실망할 것이다. 네. FFVD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고가 돼야 돼요. 근데 신고를 이미 제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1987년에 골파초프하고 레이건하고 중거리 핵무기 전폐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핵무기라고 하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있는데 중거리는 500km에서 5,500km 이 가운데 있는 사거리 가운데 있는 거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한 분야에 있어서 완전히 없앴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100으로 치면 그 중에서도 영변 핵시설이 70% 된다 그러면 영변 핵시설만큼은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겠다. 하나라도 예. 그러면 그건 굉장한 성과라고 좀 예. 봅니다. 근데 또 그 북미 간의 관계 지금 잘 안 된다고 이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르면 영변 말고 다른 데도 핵시설이 있고 핵무기는 또 어떡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보여질지 예. 모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만 깨끗하게 정리해도 대단한 뭔가 성과고 하나라도, 예. 거기다가 ICBM까지 미국의 우려를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성과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빅딜을 우리가 너무 기대하기보다 계속 비핵화를 향해 나간다. 그리고 이번에 큰 걸음을 띄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다면은 저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뭔가 한 걸음씩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홍윤희 박사님 언급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셧다운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뭔가 내일 중대 발표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뭔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향도 그렇지만 상황도 그렇고 뭔가 이 비핵화의 검증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쇼잉의 뭔가의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그렇다면 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얘기도 완전하게 그 검증된 그런 비핵화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1차 회담을 통해서 2차 회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차 회담에서는 이제 북미 관계 개선, 평화 체제, 북한의 비핵화, 물론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그건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다. 미국의 한반도에 전개되는 해구산, 확장 억제, 전략 자산 모든 걸 포함하는 그 조선 반도의 비핵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차 회담을 통해서 최근까지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비핵화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목표는 FFVD, 그걸 뭐 사실은 CVD나 다름이 없죠. 이 CVID, 다시 말하면 북한 핵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홍 박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북한 행태를 보면 뭐 핵실험 미사일 발사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 대단하죠. 그러나 그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 핵이 없는 우리로서는 북한도 우리와 같이 핵이 없는 상태가 돼야 그래야 그게 비핵화고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그것이 검증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일단 그렇게 가는 목표 지점까지의 일종의 6.12 회담의 후속 조치 계획, 그걸 로드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되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영변 핵실험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풍계리 동창리 셀프 폐기, 셀프 해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검증 조치들이 1단계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역시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도 목표 시한이 정해지면 제일 좋겠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미 관계 개선도 되고 제재 완화도 되고 핵도 완전히 폐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관계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조금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해서 이 얘기를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e will ensure that enemy missiles find no sanctuary on Earth or in the skies above. This is the direction that I'm heading. 네. 지구에서나 우주 어디에서도 적의 미사일을 확실히 잡아낼 거다. 어떤 뜻입니까? 미국의 저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고 이제 한 정부마다 대체로 한 번씩 이렇게 내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북한의 김영철이 딱 미국에 도착하는 날 저걸 이제 발표하면서 새로운 신 우주 전쟁 계획을 발표한 셈이에요. 스타워즈 2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에 SDI 계획이라고 전략 방어 이니셔티브.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막겠다는 건데 레이건이 당시에 얘기할 때 들어보면 아주 저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과학자를 난 믿는다. 우리 과학자들이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미국을 전 세계 어느 미사일로부터 하늘에서 막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을 강화하고 결국 골바초프도 그렇게 평화를 제창하면서도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거 이제 넘버 2를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방어 무기라고 돼 있지만 미사일 방어지만 사실은 핵 균형 원리에 보면은 공격 무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고 자기는 공격무기, 핵무기 계속 개발하면서 북한한테 핵 폐기하라. 제가 전문가로서 볼 때는 정말 이건 이율배반적인 지금 행동을 미국이 하는 거다. 전 그렇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관계를 보면 북한한테 너네 핵무기 가져봐야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르면 우리가 다 막아낼 거야.
쉽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거죠. 지금 물어보신 질문에는 그게 네. 딱 해답인데 예. 그러나 전반적인 핵 군축 논리로 볼 때는 저거는 핵 경쟁을 자극하는 지금 정책을 쓰는 것이다.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1차 때보다는 진전을 이루려고 하면은 북한도 비핵화 관련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만 미국도 뭔가 제재 완화라든가 뭔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좀 한 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요 관련 이 주고받을 조치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가정해 본다면 어떤 것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일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6.12 성명에는 제재 완화라는 내용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제재 완화는 없고 사실 북한도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도 경제적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도움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신년사에서도 자립경제, 자력경생. 예.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을 보면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미국이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된다. 사응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재 완화라는 게 트럼프 결심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미국의 독자 제재 완화도 있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완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CVID,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CVID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핵 문제와 관련된 가시적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지금 일각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놓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제재를 좀 유예하는 예. 그런 조치들을 한미 간에 또는 이렇게 저렇게 물밑에서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핵 폐기와 관련된 비핵화와 관련된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 그런 조치가 과연 이번에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일부만 이렇게 받고 반출하는 걸 받고 그리고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대북 제재 완화를 해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물론 ICBM이라는 게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예. 운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비핵화의 중요한 수순입니다. 또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뭐 제재를 풀어주거나 그러긴 어려울 것이고 역시 예. 이제 안보리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이번 2차 회담의 결과가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예.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가 가시화될 수 있는 그중에 일부로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나름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재 문제는 미국 혼자서 이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그러면 뭐 평화체제 보장으로 해서 종전선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게 예. 미국은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김정은 위원장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목표는 변함이 없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이번의 경우에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데 미리 신고는 하지 않되 검증을 철저하게 받겠다. 네. 그러니까 신고 대신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안보 우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도 대륙간 탄도탄의 일부를 이를테면 미국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기술의 원산지인 러시아나 중국으로 보내겠다라든지 그것도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국의 사찰단 하에서 몇 개 정도는 해체하는 시범을 보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화면이 나오고 이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 구체적 대통령이 화면. 이거를 자랑할 수 예.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거는 안보리하고 미국에 다 제재에 걸리니까 이건 면제 조치. 예외적 면제 조치를 네. 해서 그러면은 입법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이제 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안보는 훨씬 나아졌고 우리는 돈 한 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던질 메시지가 우리 생긴다는 미국의 거죠. 세금은 1원도 쓰지 않았다. 예. 근데 우리가 가한 제재를 조금 풀어줬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는 진보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이 비핵화 쪽으로 가고 있고 완전하게 가진 않았지만 목표를 확인했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장소든 의제든 지금 북미 간에 조율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남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스톡홀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스톡홀름에서 한, 미, 그다음에 북한 6자 회담 사실 대표들이 만날 가능성이 이제 있거든요. 예. 지금 비건이 이제
스웨덴으로 가고 있고 최선희는 가 이미 있고. 가서 이제 예. 스웨덴 당국자들과 또 협의를 네. 하고 있고 우리 이도훈 본부장도 그렇죠. 이도훈 아이고. 본부장도 예. 이제 이미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는 한미 간의 조율도 있을 것이고 북미 간에도 고위급 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다시 말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와 또 합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사실 스티브 비거는 이 대북정책 특별 대표로 임명된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지선이와 만남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지금 뭐 홍 박사님 말씀한 내용,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2차 정상회담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 성명에서 발표될 예. 합의될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접점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한미가 얼마나 조율을 하고 예. 중요한 것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검증 가능한 그런 비핵화로 가는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중에 첫 번째 단계 조치로서 예.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지고 그것이 실행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남북관계 그것이 뭐 개성공단이든 남북간의 경제협력이든 철도도로 현대화든 다 연관되는 그런 조치들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예. 된다고 봅니다. 스톡홀름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가기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또 미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뭔가 이 한국과 북한, 미국의 정보 라인들이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정상회담 때도 사실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 국장하고 이 3자 라인을 형성하고 우리가 사실상 중재를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김여정이 서울에 오는 것부터 알려주고 예. 그래서 김여정이 올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게 하고 그다음에 또 특사로 또 미국을 가가지고 하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국정원이 물 밑에서 일하지만 사실은 요번에도 그 북미 간의 협상이 전혀 없는 듯이 보였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앤드류 김 코리아 미션 센터장하고 아마도 예. 추천건데 김성애 통전부 통일전선 책략실장 하고 판문점 같은 데서 만나서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철도 워싱턴에 가가지고 그 CIA 국장을 만나고 그런 건 이제 보도는 안 나오지만 만나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예. 장관 만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 있는 태도를 가진 거는 폼페이오나 비건은 협상을 못했지만 예. CIA 라인에서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시기는 나와서 좀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만은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좀 내디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현희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